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탁은 발라드 하던 사람이었다고. 감정을 정직하게 쥐고 흔들 줄 아는, 숨소리 하나로도 청중의 가슴을 찢어놓는 그 서정의 세계에서 출발한 가수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트로트라는 거대한 바다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발끝부터 담근 게 아니라 온몸으로 풍덩 던져버린 듯한 기세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왜 갑자기? 왜 하필 트로트? 발라드 하던 영탁이 왜 갑자기 트로트 바다에 뛰어들었나? 그런데요,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충 세운 계획이 아니라 수년 동안 숨겨두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폭발시키는 그런 종류의 계획이었습니다. 발라드는 가수에게 가장 잔인한 장르입니다. 화려한 비트도, 눈을 속이는 퍼포먼스도, 관객을 흔드는 장치도 없이 오직 목소리 하나로 심장을 관통해야 하니까요. 영탁은 그 잔인한 곳에서 먼저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아무렇게나 쏟아내면 노래가 무너지고, 기교만 뽐내면 진심이 사라지고, 호흡이 흔들리면 설득력이 증발하는 세계. 그곳에서 그는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설계라는 사실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발라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방향을 잃고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영탁은 달랐습니다. 그는 발라드의 실패를 패배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재료로 바꿨습니다. 마치 무너진 벽돌을 주워 다음 성을 쌓는 사람처럼요. 여기서부터 이미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아픈 기억을 덮고 도망치는데 영탁은 그 조각들을 모아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트로트로 가는 길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탁이 R&M, B를 거쳤을 때 많은 사람이 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발라드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리듬의 세계로 들어가나. 그런데 그 선택이야말로 트로트를 향한 가장 교묘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R&M, B는 정직한 직선이 아닙니다. 박자 사이에 숨어드는 곡선이고 한 박을 밀고 당기며 긴장과 해방을 조율하는 기술입니다. 영탁은 거기서 리듬을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리듬을 조종하는 감각을 길렀습니다. 한 박 앞에서 관객을 끌어당기고 반박 뒤에서 숨을 멈추게 만드는 그 미세한 설계. 바로 그 설계가 훗날 트로트 무대에서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영탁 트로트는 왜 이렇게 세련되지? 라고 묻는 순간 답은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장르를 바꾼 게 아니라 장르를 삼켰습니다. 발라드의 감정 설계에 R&M, B의 리듬 엔진을 꽂아넣고 더 큰 폭발을 준비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탁이 드라마 OST와 작곡가 영역을 거치며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놓치면 진짜 그림이 안 보입니다. OST는 가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장면이 주인공이고 배우의 눈빛이 주인공이고 서사가 주인공입니다. 그 속에서 노래는 앞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장면을 떠받쳐야 합니다. 영탁은 그 겸손한 전장에서 나를 죽이고 장면을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말이 왜 무섭냐고요? 무대에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다시 욕심을 꺼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폭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작곡을 하며 그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서 감정이 터져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지, 대중이 언제 울고 언제 웃는지 그 흐름을 계산합니다. 즉, 그는 무대에서 즉흥으로 승부하는 가수가 아니라 관객의 감정선을 지도처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소름이죠. 발라드로 감정의 뼈대를 만들고 R&M, B로 리듬의 근육을 붙이고 OST와 작곡으로 구조를 설계한 뒤 마지막에 트로트라는 무대에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폭발할 수밖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쳐버릴 수밖에요.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트로트였나? 답은 단순합니다. 트로트는 감정과 리듬과 서사가 동시에 필요한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발라드처럼 울릴 수 있어야 하고 R&M, B처럼 흔들 수 있어야 하고 OST처럼 이야기를 품어야 합니다. 게다가 트로트는 관객과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수가 관객을 상대해야 하고 동시에 끌어안아야 합니다. 영탁이 가진 것들이
딱 그 지점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트로트를 단순히 흥의 장르로 보지만 영탁은 그 흥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정교한 설계도를 읽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트로트는 촌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무대가 재밌다를 넘어 설득된다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트로트 전향을 인생의 도박처럼 말합니다. 한 번에 확 뜨려고, 유행 타려고. 하지만 영탁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유행을 타는 게 아니라 유행을 구성합니다. 트로트로 뛰어든 순간 이미 그는 자기 안의 발라드의 정직함, R&M, 비의 탄력, OST의 절제, 작곡의 계산을 모두 장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들고 트로트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이쯤 되면 계획범이라는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 장르에서 망하고 급히 다른 장르로 옮겨 탄 게 아니라 여러 장르를 훈련장으로 삼아 최종 무대에 올라온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보스전 앞두고 스탯을 끝까지 찍어온 플레이어처럼요. 그래서 영탁의 트로트는 시작부터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시작부터 이상하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상하게 관객을 휘어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영탁의 행보가 갈지자로 보였던 이유는 사실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장르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발라드에서 R&M, B로, R&M, B에서 OST로, OST에서 작곡으로, 그리고 트로트로. 겉으로 보면 지그재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놀랍게도 하나의 방향을 향해 수렴합니다. 그는 늘 무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관객의 감정과 리듬과 서사를 동시에 장악하는 그런 가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에 가장 적합한 바다가 트로트였고 결국 그는 그 바다에 뛰어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바다가 가장 크게 터질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영탁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서정으로 시작해 리듬을 지나 서사를 익히고 설계로 완성된 다층적인 예술가입니다. 그의 무대 매너가 왜 흔들림 없고 그의 가창이 왜 안정적이며 그의 노래가 왜 딱 맞는 지점에서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지 그건 재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커리어를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피하지 않고 실패를 모아 재료로 쓰고 장르를 옮겨다니며 자신을 확장하고 결국 트로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그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발라드 하던 영탁이 왜 갑자기 트로트 바다에 뛰어들었나?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한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계획범. 그 말이 웃긴 농담처럼 들리다가도 그의 커리어를 제대로 뜯어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그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고요? 이 모든 빌드업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바다에 뛰어든 사람은 이제 바다를 헤엄치는 법을 압니다. 영탁은 이미 트로트에서 자기만의 영탁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발라드의 칼날, R&M, B의 곡선, OST의 절제, 작곡의 설계가 또 다른 장르와 만나면 어떤 폭발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금 한 가수의 전성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예술가가 판을 더 크게 벌릴 준비를 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앞으로 더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영탁은 다음에 어디로 뛰어들까?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또 말하겠죠. 갑자기 왜 저기로?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영탁에게 갑자기는 없습니다. 영탁에게는 늘 계획이 있습니다.